플라스틱도 석유죠, 뭐. 네, 플라스틱도 석유고. 네, 그래서 옷도 석유고 우리 다. 눈에 네. 보이는 대부분의 제품이 석유여서 그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친환경으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엔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 그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일단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실생활에 사용되는 이런 소모품들까지도 전부 다 대체가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드마스터 하창원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 남자인가요? 하창원 본부장. 네. 네, 가을 남자, 겨울 남자죠. 네, 맞습니다. 네. 겨울 남자입니다. 겨울 남자죠. 네. 네. 생일이 언젠가요? 12월 18일입니다. 아, 레알 겨울 남자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18일 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12월 18일 날 네. 최근에 좀 소개팅은 좀 못 하고 있죠. 아, 그럼요. 증시가 네. 증시가 이런데 어딜 감히 그렇습니다. 증시만 살면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네.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창원 본부장의 연애까지 맡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원자재 중에서도 더 압축을 해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오르면 물가는 안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죠. 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과도 결국엔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주요 자원인데 네. 일단은 국제 유가부터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다들 잘 알다시피 이제 국제 유가는 최근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허리케인 이언이죠. 저도 네. 그거 뭐죠? 영상. 뉴스들 영상 보니까 네. 막 미국은 미국이라서 그런가요? 그 급도 달라요. 허리케인 급도. 네, 일단 등급 자체가 뭐 5등급 그리고 아. 뭐 중간에 4등급까지도 내려갔다가 뭐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네. 이런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서 사실 정유 시설에 좀 타격을 줬죠. 그게 이제 텍사스 이런 쪽에 있으니까 그쵸. 거기가 태풍에 또 네. 직격타니까. 직격탄을 좀 받았고 아무래도 이런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또 생산 시설이 좀 문제가 되면 이게 네. 또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사실 캘리포니아주 정유 공장 중에서 이제 세 곳은 정기 보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한 곳 같은 경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까지 좀 받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제 생산에 대한 물음표가 좀 생기게 됐고 이제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았어요. 휘발유 가격이 평균 6.357달러 갤런당. 엄청 높은데 50개 주 중에서 가장 낮은 쪽이 3달러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었다. 요번에 허리케인 그 이언이 때린 곳은 원래 그쪽 남부가 아니라 저쪽 네, 캘리포니아를 캘리포니아 쳤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향권에 또 있다 보니까 예. 네, 전방위적으로 이제 생산에 대한 사실 조금 우려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또 유지가 됐고 또 두 번째는 오펙 감산 영향이 있었죠. 사실 그 이전에 오펙 회의에서도 감산을 소폭이지만 했고 네. 이런 감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생산량에 대한 조절을 이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허리케인 관련한 이슈로 정유 공장 일단 타격받은 거. 네. 두 번째가 계속되는 이슈죠.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 범 오페크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쵸, 예. 감산 기조 유지. 이것 때문에 유가 상승이라고는 하는데 네. 지금 오페크 플러스의 행동을 좀 보면 네. 우리가 어차피 2050이면은 석유는 아웃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봐야죠. 네, 또 2030만 돼도 좀 많이- 진짜 석유 수요는 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지금 산유국들은 제가 할 길 가는 것 같다는 느낌 안 받아요? 아, 맞습니다. 약간 그런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기조 자체가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의 좀 수요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 사실 우리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온도차에 나오는 뭐 나프타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석유죠, 뭐. 네, 플라스틱도 예. 석유고. 그래서 옷도 석유고 우리 다. 눈에 예. 보이는 대부분의 제품이 석유여서 그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친환경으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엔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 그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일단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실생활에 사용되는 이런 소모품들까지도 전부 다 대체가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관점을 달리 하실 필요는 있다. 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생산을 늘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페크가? 비중은 많이 줄겠죠. 예, 많이 줄고 네. 그래서 더더욱 또 공급을 이런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급을 줄여야 결국에는 가격이 당분간은 가격을 높게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뭐 30년이라든지 40년, 50년 갈수록 사실 그 의존도는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갔었던 거를 좀 소급해서 좀 수익성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청원 본부장은 국제유가는 어디까지 또 치솟을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배럴당 $100 이상도 또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간다. 네, 더 간다라고 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100까지 가려면 전 중국이 변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이제 결과 이후에 부양책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사실 $100까지 가게 되느냐 못 가게 되느냐를 좀 결정 지을 것 같고, $80 후반에서 $90 초반까지는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90야 지금 WTI 기준으로 또 그 뭐 금방이긴 합니다만. $100만 또 제끼면 우리가 직전에 갔던 게 $120였잖아요. 그쵸. 상방은 거기까지 좀 열리죠. 근데 그 네. 변수는 결국에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나오느냐. 왜냐면 지금 같이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소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생산량을 감소를 하더라도 소비단에서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이제 부담감들을 좀 어느 정도 상쇄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각종 부양책들이 나오면 이런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부분으로 갈 거고, 그러한 기조가 나오지 않으면 $100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단기간에 이제 $90 수준에서는 좀 머무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식 투자의 비관론자들, 주가가 더 떨어진다, 네. 2000 깨진다, 이런 분들은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 선까지는 내려와 줘야 그렇죠. 이제 뭐 연준이든 어디든 부양책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또 오히려 떨어진다 쪽에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하청원 본부장은 어때요? 지금 유가도 같이 급락할 거다. 아니요, 저는 앞서 아닙니까? 말씀대로 네. 유가는 어느 정도 가격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유가를 살펴봤고요. 조금 이따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천연가스 보고 또 네. 이어가도록 할 텐데, 또 한 축이죠. 우리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천연가스. 네. 이건 저희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 가스관 맞습니다. 공격, 가스관 폭파, 누가 노드스트림을 공격했는가? 네. 1번 러시아, 러시아다. 2번 우크라이나, 3번 미국. 하청원 본부장의 선택은 전 1번일 가능성이 예? 이제 높지 않을까. 러시아다. 네.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검사 중이죠. 네. 조사 중이죠. 조사 중이죠. 네. 예. 천연가스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대로 가장 빅 이벤트는 이제 노드스트림 가스관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노드스트림은 이게 뭐예요? 네.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배송하는 가스관인데, 일단 노드는 북쪽을 뜻하는 노르드. 네, 노르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드스트림 1과 2가 있는데, 1 같은 경우는 12년에 완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러시아의 이제 비보
비보르크에서 이제 독일의 루브민까지 좀 이송하는 그런 경로로 좀 사용이 됐고 이제 가스포름 얘기가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가스포름도이라고도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운영, 가스포름,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파이프 라인 중에 하나고 연간 가스 수용량이 550억 세제곱미터, 굉장히 좀 큰 부분이고 그다음 노드스트림 2도 이제 독일 루브민으로 넘어가는 가스관인데 이제 완공은 됐습니다. 완공은 됐는데 21년에 뭐 침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운영 자체는 안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발트해 해저간 세 곳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노드스트림 1이 타격 받은 건가요? 그쵸 원이랑 2랑 둘 다. 투도. 네. 근데 이제 2는 사실 공급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데 노드스트림 1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슈가 발생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독일로 계속 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네. 독일로 계속 네. 나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계나 좀 지정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될 때마다 가스관을 다시 좀 푸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해저 폭발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돼도 사실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공급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됐었고 사실 이 이슈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 영국의 UK 내추럴 가스 선물 가격이죠. 네. 굉장히 좀 등락폭이 심했는데 장중에 무려 50%가 넘게도 상승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선물 가격이 좀 가파르게 움직였고 종가상으로는 30% 이상으로 마감이 된 것도 2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변동폭은 굉장히 큰데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 이제 루트가 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급에 대한 과연 난이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여기서 네. 한번 좀 이 유의미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누구에 대한요? 이 선물 가격. 네. 선물 가격이 그렇게 장중에 50% 사실 정말 쉽게 나올 수 없는 가격의 상승폭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에 치중을 한다면 가스의 공급처가 넓어지더라도 사실 이번 겨울철을 전부 다 감당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시각이 커서 선물 가격이 많이 좀 급등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포커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유럽 쪽으로 가는 이제 그 수송관이 기존에 노드스트림 1이 있었고요. 네. 새로 만든 게 노드스트림 2인데 네. 이번에 이제 타격을 받은 거예요. 노드스트림 1이. 이건 이제 당장 그거는 이제 수리하는데 몇 개월 걸리죠. 네, 그렇죠. 네. 올 겨울은 이제 못 써요. 네. 푸틴이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이 있어야 자기가 줬다 뺐다 하면서 예, 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 가스는 무용지물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누가 이익을 보느냐? 미국의 천연가스가 또 상당하잖아요. 네. 또 중동 카타르 같은 LNG 그쵸, 이쪽에 있고 여기가 반사이익을 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고 사실 네. 이제 범인을 유출을 할 때는 네. 가장 누가 이득을 많이 보는가인데 예. 사실 러시아 쪽에서는 각종 제재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의존 일단은 올 겨울에는 비축분이 지금 한 달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차단을 하면 국제적인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루트가 다양해지더라도 만약에 러시아 이 올 겨울이 넘어가면 가스관은 다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6개월 이상이니까. 그쵸. 네.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름철이 오기 전에는 수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배제했을 때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반대급부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었다 보니까 뭐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10배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 쪽에서는 이미 재미를 어느 정도는 보지 않았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청원 네. 본부장은 러시아가 육참 골단했다. 네. 스스로를 잘라내면서 네. 명분을 만들었다. 제재도 피하고. 네, 저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어차피 상한제를 지금 제재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재미를 보기 어렵다 하면 차라리 그냥 끊어버리자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하청원 본부장의 생각이고요. 네. 아직까지 누가 그 폭발을 한 범인인지는 못 찾아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네. 이탈리아가 또 이런 천연가스에 영향을 주나요? 네, 이 사실 이제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시장에서 많이 주목했었던 이유가 이제 친러 성향이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재 자체를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국의 이득을 보면서 제재에서 한 나라 두 나라씩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 그 제재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조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게 러시아가 지금 이 이탈리아 쪽에서도 이 가스관을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네, 차단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 네. 지금은 많이 줄였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존도는 꽤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10%대까지 줄였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자체가 차기로 등극하는 이제 그 러시아의 우호적인 이런 정권에서 에너지 문제를 1순위로 좀 잡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에 좀 협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관계 개선으로 가스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제재안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약해질 것이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이탈리아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이탈리아 극우 관련된 이슈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조르 멜로니 뭐 약간 발음이 그러니까 조르자 멜로니 네. 이게 뭐 하여간 그 요번에 새로 극우 정권의 수장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러시아 거 갖다 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제재가 조금 많이 완화가 된다면 네. 또 이 저의 음모론이 조금 상당 부분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네. 점. 네. 그렇죠. 하고 이탈리아가 러시아 거를 갖다 쓰면 이제 큰 하나의 원팀이 균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균열이 유럽 나오는 연합이. 거죠. 네. 네, 그럼 그러면- 러시아는 더 승승장구하겠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유가 천연가스의 최근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요게 최근에 안 맞아요. 저는 이걸 참 많이 보고 있는데 원래 네. 국제 유가와 달러는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킹 달러가 되면 유가는 급락해야 되고 맞습니다. 달러가 약세되면 유가는 기세등등해야 되고 네. 이게 코로나 때부터 완전 깨졌어요, 이 법칙이.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킹달러가 아예 영향을 안 주는 거는 아닌데 이전만큼의 그 채널링은 많이 못하죠. 네,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 킹 달러면 유가 50달러 가야죠. 40달러도 사실 가능한 수준인데 굉장히 사실 채널링 자체가 깨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사실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짓느냐에 따라서 이런 가격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 이 채널링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네. 대응을 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유가와 천연가스가 하여간 하청원 본부장은 당분간의 이제 상승 기조가 네. 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주. 청유업종, 예, 네. 또 뭐야 그거에 대체하는 대체에너지, 신재생 업종.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또 공공요금 인상도 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쪽 큰 틀에서 투자 쪽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투자 쪽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관련 기업들은 또 관심을 또 열심히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가깝게는 유가랑 이제 천연가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뭐 이제 S-오일 이라든지 이런 큰 정유 기업들 있잖아요. 네. 사실 정제 마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종목군들은 좀 움직임이 더디죠. 그래서 네. 시장에서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을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 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중앙에너비스,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오히려 더 직접, 네. 예, 직접 사실 영향 주는. 대리점 판매 업체들인데 네. 시장에서는 그쪽이 가볍다 보니까 알았어요. 네, 급등이 네. 나와요. 그리고 그리고요? 이제 뭐 천연가스 쪽으로 치면 GSE, 대성에너지, 뭐 SH 에너지 화학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뭐 사실 삼천리라든지 서울가스는 워낙 지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가스주가 같고.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만 네. 이미 왔죠, 시세는. 그렇죠. 네. 엄청나게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가게 되면 대체 에너지 쪽으로 또 신재생이 움직일 텐데 네. 아마 가장 먼저 태양광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OCI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또 움직일 수 있고요. 태양광 움직이면 풍력도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뭐 CS 윈드, 뭐 상강 M&T 이런 좀 대표적인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도 공공요금 이제 전기를 또 올린대잖아요. 올렸는데도. 네, 올렸는데도 끝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인프라, 배관 이런 전력난이 늘어났을 때마다 뭐 참 마지막 단. 그렇죠. 네. 뭐 재룡전기라든지 네. 이런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는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또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안 떨어지면 물가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거기에 참 따른 또 부담감이 변수입니다. 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청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하고 우리 고맙습니다. 하청한 본부장을 보내드리면서 서바이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꽤 된 노래인데 Burning Heart 듣죠.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